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독후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독서 지도를 하고 있고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독서 지도가 처음부터 글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읽게 할 수 없는 거고, 결국 글자를 익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림책을 말씀드린 것은 글자를 익힌다는 것도 얼추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도 필요한 것이고 연습이 필요한 작업이고, 글자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기호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작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보면 단어를 배운다고 그 나라 말을 배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지난 과거 우리들이 가졌던 초중고등학교 영어 교육이 보여줬던 모습이 바로 그거죠. 문법 가르치고 단어 가르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몇 안 된다는 얘기를 나눴을 때, 언어라는 것은 결국 문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문자라는 것은 그 문화를 표현해내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그 나라 문화와 그들의 습관, 그들의 어떤 행태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글자를 익히는 것은 별 의미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끔 갖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글을 읽는다는 것은 단지 문자를 해독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문자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이제 전제되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인데, 그 나라 문화를 모르고 우리가 문자를 배우고 글을 읽는다고 해서 그걸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글자를 읽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글자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컨텍스트를 알아가는 작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습관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책을 읽어라 하고 글을 읽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독서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도 과연 사서들이 독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와 독서 지도를 통해서 사서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를 보고 독서 지도를 가르친다면 독서 지도를 어떻게 가르칠 거니? 라고 물어본다면 저 역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뭘 가르치지? 독서 지도라는 제목은 말 그대로 책을 읽는 것을 지도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책을 잘 읽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독서 지도인가? 아니, 당연히 독서 지도 중에 하나는 책을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자세에 대한 얘기도 배우고, 소리내서 읽는 것에 대한 얘기도 배우고, 아마 자세를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전달하는 것이, 몸과 마음이 이제 일체가 되어서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책을 읽어야 한다라는 얘기, 그런 상징성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리내서 읽는다는 것은 그 읽는 행위의 좀 정확성? 다른 사람이 들을 정도로 소리를 내서 읽으면 그 읽는 하나하나 문자, 글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내용 파악이 훨씬 수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눈으로 이렇게 쭉 읽어가기도 하고, 잘 읽는 사람은 쭉 이렇게 대각선으로 읽는 사람들도 있다 하고, 대각선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어보면 다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읽는 행위도 보면 이미지화 시키는 작업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체를 보고 시각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듯이 문장에 있는 내용 글자를 보고 캡처를 뜨듯이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작업이죠. 왜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가끔 제가 방송에 나왔던 지면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하루 종일 쓰고 있는 단어가 몇 개인 줄 아냐라고 보면 얼마 되지 않는답니다.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글자화 시켰을 때 글자가 된 형상들이 몇 개 없다는 거죠.
그것이 가나다라가 조합된 그 글자 한 개 한 개, 여기 제목은 문, 해, 려, 사용, 설명서, 지식, 기반, 서비스, 디자인 등등 이런 글자들이 실제 우리가 쓰는 개수가 몇 개 안 된다는 것이고, 그걸 조합했을 때 나타나는 게 이제 단어가 되고, 그러니까 어휘가 되고, 문장이 되고, 문단이 되고, 이렇게 전개되는데, 그것이 익숙하게 들여다보면 좀 황당한 얘기고, 소위 말하는 꼰대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제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는 교과서가 두 개 있었습니다. 같은 교과서. 하나는 까맣게 지어서 토시, 뭐 간단한 몇 개 접두 전미사 아니면 뭐라고 제가 잘 표현을 못했는데 한 거의 한 장이 거의 다 새카맣게 지어진 책 한 권과 멀쩡한 책 한 권을 놓고 선생님은 책을 읽으라고 합니다. 까맣게 지어진 책을. 그걸 달달달달 읽지요. 그 음악도 그렇게 도레미파를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을 감으면 어디에 무슨 글자가 있다는 것까지 선언할 정도로 그렇게 외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용도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미지화 작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글을 빨리 지금 대각선을 읽다 했을 때 그 친구들은 글을 안 읽고 넘어갈까요? 그게 이제 생각하게 나는 거죠. 안 읽었어. 읽었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읽는데 아무리 빨리 읽어도 그렇게 못 읽어. 지난번 한 번 시간에서도 셜록 홈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고 나왔는데 본 장면이 엄청 많은 거죠. 그 사람의 행동 하나를 어떻게 쳐다보는 것도 굉장히 다 달랐던 것이고 대부분 범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흘려 지나가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데이터가 지나가는데 그 중에서 캡처해낸 데이터들이 얼마 없다는 것이죠. 책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이미지로 딱 쳐다보면 이 속에 글자들이 묶여서 연결되어진 그 형상들이 익히 봤던 것들, 익히 읽었던 형태, 그러니까 글을 많이 읽으면 그 어떤 패턴화 시켜진 이미지들이 살아있고 그 패턴화된 이미지들이 뭉텅이로 툭툭툭 들어오면서 그 연결고리가 해석되어진다면 읽는다는 행위를 우리가 발음을 내서 하나하나 글자를 읽는 행위를 넘어서서 이미지로 툭툭 잡아내는 것이고 그 이미지는 이미 한번 봤었던 과거의 경험들을 재현시켜서 끄집어내는 작업이라면 대각선으로 읽을 때도 보이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간혹 낯선 것들이 눈에 띄면 그 낯선 것들 그 속에서 잡아다가 연결시켜서 읽어서 대각선 엄청 빠르게 읽을 수도 있겠구나. 결국 글을 읽는다는 행위도 과거의 습관, 익숙함을 만들어가는 작업이죠. 반복적으로 많은 글을 읽고 많은 글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패턴 조각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보이는 거죠. 언어도 비슷합니다. 서양 사람들 발음을 따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네들이 그렇게 발음한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거죠. 거의 그냥 작용 반작용 하듯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 뭐냐면 그냥 습관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글을 읽는 것도 습관화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글들도 있어 하는 것은 전문 서적, 학술 서적. 상상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글들, 소설이나 이런 것들은 그 상황이, 그 문화가 내가 살던 동네 얘기고 우리가 사는 시대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쓰이는 용어들도, 어휘들도 익숙하고 문장 배열도 익숙하고 표현 방법들도 익숙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의 글을 자주 읽다 보면 그 사람의 스타일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이 전개되는 방식을 알게 되면 쉽게 읽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학술 논문들은 굉장히 낯설죠. 그걸 알고 있다면 그 논문을 읽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 낯선 것들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고 그 전개가 그 사람이 세운 가설이라든가 그 사람이 전개하는 논리적 방식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검증하는 작업이 담보되기 때문에 상당히 읽는 속도가 느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책을 읽는다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책을 읽는다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반복일 수도 있습니다. 글자를 해석하고 글자의 연속성을 따라서 읽어가는 작업.
쉴 때 쉬고 마칠 때 마치고 이런 작업들이 연습이겠죠. 그렇게 읽으면 다 아니? 우리가 영어책을 그렇게 읽었다 치더라도 실은 모릅니다. 아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문장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지화 시키는 작업. 그런 문장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받고 그 문장의 의미를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서 아기 때서부터 글자를 배울 때까지 5, 6년 동안 하는 게 뭐냐면 따라하기거든요. 엄마 말을 따라하고 엄마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 패턴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손에 큰 아이들은 그 다양한 패턴들을 익히기 때문에 글을 보더라도 그 문장이 쉽게 들어오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고 듣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도 연속이기 때문에 의미 파악이 훨씬 수월한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다 낯섭니다. 읽기도 거북하고 읽어도 내용 파악이 쉽지 않다는 거죠.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독서가 필요하다는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그런 패턴화시키는 작업인 것이고 그것이 답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내가 문장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쿼트, 인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참 그 인용문을 잘 말합니다. 누가 무슨 말하면 시를 읽고도 시 한 대목을 말을 하고 하는 것들이 단지 읽어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 문장을 외우는 거죠. 외우면 써먹는 거죠. 누가 써먹으면 아, 나 그 문장 알아. 그 문장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을 통해서 서로 상호간에 이해가 훨씬 깊어지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무슨 말 합니까? 이심, 전심에 대한 얘기하고 염화시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상당히 우리는 관념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의 의미를 파악하고 공감하고 하는 것하고 직설적인 사람들 그 말로 표현하고 표현된 말의 의미를 내가 캐치하고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쓰고 얘기를 하는데도 영어 같은 경우도 어렵다는 거죠. 그게 제일 잘 나타나는 게 어디냐면 세대 차이. 같은 단어를 쓰는데 세대마다 그것이 다르다는 거죠. 예전에 한번 Back to the Future 영화에 보면 It's heavy라는 단어를 마틴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 박사가 뭐가 무겁다냐고 물어보는데 이 젊은 친구는 heavy라는 뜻이 무겁다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고 아주 중요하고 뭐 그런 의미를 담고 heavy라고 말하지만 옛날 사람 입장에서 heavy는 무겁다는 뜻이죠. 그래서 같은 문장을 말해도 이해도 이렇게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는다는 것은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의 익숙함을 통해서 그 대화들을, 상황들을 이미지화시켜서 들여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독서 자체가 아니라 경험입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지식을 익힌 사람을 북 스마트라고 하고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익힌 사람을 스트리트 스마트라고 하는데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되죠. 책을 읽은 사람이 막 말하고 설명하면 경험으로 배운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 그거 쓰고 있는 용어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도 다른 것이죠. 책을 읽는 사람들은 지금 하는 작동하는 원리 또는 작동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자기가 재현을 못하지만 말로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아는 게 많을 수 있지만 실제 아는 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스트리트 스마트들은 아는 건 맞지만 그걸 표현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버거워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독후 활동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독서 지도를 한다는 것은 저 사람들의 책 읽는 것을 앞으로 지켜보고 책을 바르게 읽어라, 소리내서 읽어라, 이런 책을 읽어라, 저런 책을 읽어라라고 하는 것이 독서 지도가 아니라 문헌정보학과 사서들에게 말해주는 의미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네들이 스스로 무슨 책이 됐든 읽었을 때 그것을 표출하는 작업,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얻어내는 것들이 무엇인지 일단 제일 크게 함축적으로 의미를 내가 읽은 게 뭐야 그 다음에 단계화시키는 작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쿼트, 인용에 대한 얘기들 읽은 문장 중에서 괜찮은 문장들을 새겨내고 그 문장들이 왜 좋았는지에 대한 그 컨텍스트 속에서 그 문장이 차지하는 의미와 그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 컨텍스트를 또는 그 전체 해석을 함축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면
다음에 기회가 있어서 그 말을 쓸 때는 자기의 생각을 그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스킬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독서 지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독후 활동을 통해서 그네들이 자기들이 읽었던 것들의 그 활동들의 결과가 조금 더 진지하게, 조금 더 확실하게 표출되어지고 축적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대부분 독후 활동은 이제 독후 감상문을 쓰는 작업을 하는데, 저는 감상문을 쓰는 작업보다는 좀 더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주로 이제 문장 중심의 또는 이 단락이 넘어가는 이 전개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학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친구들 그 문학 서적을 왜 읽지라고 누가 반문할 수도 있겠죠. 한 부분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이,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글을 통해서 그 작가의 의식의 흐름을 찾아낸다든가 왜 그렇게 표현했는가, 그 표현된 어휘들이 담고 있는 의미를 뎁스를 깊게 만드는 작업들. 우리가 문장에서 어떤 어휘를 사용하더라도 그 어휘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시간이 다르거나 공간이 다르면 서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독후 활동은 어떻게 쓰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는 방법적, 이걸 하자 저걸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독후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왜 그러려고 하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한 번 더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얘기를 좀 더 발전시켜서, 좀 더 세분화시켜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